윤석열 대통령 파면 찬성에 이제 52%, 네. 이제 복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45.1%로 집계가 됐습니다.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 찬성이 77%, 반대가 18%였습니다. 지금은 좀 여론이 팽팽한 상태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여론의 어떤 지형이 파면 결정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?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는 세 발의 피죠. 윤석열 대통령이 행했던 일들은 오늘이 이제 마지막 변론일이죠. 네. 근데 이제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찬성에 이제 52%, 네. 이제 복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45.1%로 집계가 됐습니다.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마지막 변론일 직전일 발표된 여론조사는 탄핵 찬성이 77%, 반대가 18%였습니다. 근데 이걸 고려하면은 지금은 좀 여론이 팽팽한 상태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여론의 어떤 지형이 파면 결정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?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. 헌법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립적이고 가장 그 공부도 많이 했고 소위 그래도 가장 그 법을 심도 깊게 연구하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? 이런 여론에 흔들릴 거였으면 이미 결정은 났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. 이 여론조사는 저는 뭐 조금 더 심도 깊게 봐야 되지만 박근혜 정부 때의 그 상황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 끌기를 한 것이고 국민의힘도 극우의 길로 들어선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뭐 파면이 52, 복귀가 45 이렇게 팽팽한 보수 결집으로 이루어낸 것 같아요.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는 세 발의 피죠. 윤석열 대통령이 행했던 일들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부분들이고 대한민국 헌정 시스템을 모두 파괴하려고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 영향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. 지금 의원님께서 국민소통위원장을 맡고 네. 계시잖아요. 그 이재명 대표 중도 보수 발언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민소통위원장으로서 보시기에는 그 단어 선택이 괜찮은 방향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? 아니면 좀 수정이 됐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나요? 저는 좋다고 봅니다. 지금 우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 합리성은 늘 색깔론과 악마화로 희석되고 있었다고 느꼈습니다.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중시하고 경제와 안보는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일 국민의힘에서 딴지 거니까 그게 마치 사실인 양 호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. 그래서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 그리고 경제 안보에 대한 정책 그리고 사회 문화에 대한 정책들을 새롭게 평가받을 수 있는 장이 열렸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과 소통하는 데는 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기본적으로 색깔론에 입각해서 너네가 왜 이런 정책을 해? 라고 하는 부분들 굉장히 많았다고 느끼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는 보수적인 정책을 채택한다는데 라고 한다면 그 정책 내에 있는 이면을 국민들께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바람직했다고 보는 것이고 민주당이 왜 저런 주장을 할까? 라가 처음에 논의가 됐다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, 문재인 대통령 때 이런 얘기를 했네? 라는 이야기로 바뀌면서 국민들께서도 다시 한번 민주당을 쳐다봐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걸로 보거든요. 그래서 저는 대중정당이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. 기본적으로 민주당 대중정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어디 한 지역에만 국한된 지역정당이 아니고 수도권과 영남, 호남을 다 충청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대중정당이고 그리고 그 더 대중화를 위해서 합리적인 정책 결정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논리적 측면에서도 저는 오히려 바람직한 접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. 어쨌든 이재명 대표 그 발언이 좀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. 지난주 갤럽 조사를 보니까 보수층 중에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좀 떨어졌고 중도층도 마찬가지고요. 중도 보수 세력 지지